네, 안녕하세요. 김상률입니다. 자, 3D 시즈맥스 3D 오브젝트 수정하기 에디터블 폴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전에 앞서 셀렉션 레벨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메이크 플래너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메이크 플래너는 실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칭 형태의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프론트 뷰의 일부분을 제가 이제 삭제를 했고요. 제가 이거를 약간 삐뚤게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버텍스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편집할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 메이크 플래너라는 기능인데요. 일단은 요 바깥쪽에 버텍스들을 이제 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퍼스펙티브를 기준으로 잠깐 보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일자 형태로, 그쵸? 네, 이렇게 일자 형태로 버텍스들을 정렬을 해야지 나중에 시머트리라는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메이크 플래너 옆에 X, Y, G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방향으로 평면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자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케일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눌러주고 X축으로 이렇게 좌우로 몇 번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여기에서 대칭 형태 시머트리라는 거를 적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플립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두면은 이제 가끔 물체가 이제 뒤집어져서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약간 격차가 생겼죠. 이런 거는 이제 트레저홀드를 이용해서 웰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폴리로 컨버트를 해주고 캡을 이용해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메이크 플래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선택한 이 버텍스들을 또 평면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Z축 방향으로 나는 평평화 하겠다. 그러면 메이크 플래너 옆에 Z축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평평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나는 이거를 또 납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X축이냐 Y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버텍스들을 정렬을 해줍니다. 메이크 플래너도 같은 기능인데요. 메이크 플래너는 내가 선택한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납작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뷰 형태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론트 뷰에서 버텍스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프론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메이크 플래너가 작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메이크 플래너는 X, Y, Z랑 약간 이제 상관없이 무조건 다 평면화 시켜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뷰 얼라인이 있는데요. 자, 뷰 얼라인도 가끔씩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메이크 플래너랑 좀 약간 흡사하긴 한데 뷰 얼라인은 내가 선택한 뷰로 정렬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탑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탑 쪽에서 선택을 했고 뷰 얼라인을 눌러보면은 탑에서 바라본 형태로 납작하게 눌러주는 게 뷰 얼라인이고요. 만약에 레프트 뷰에서 선택을 하고 뷰 얼라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레프트 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제가 이제 약간 3차원 형태로 약간 위에서 바라본 형태인데 이 형태로 납작하게 처리하라. 보이시죠? 네, 지금 제가 약간 밑에서 바라본 형태로 해볼게요. 밑에서 바라본 형태로 뷰 얼라인. 네, 그러면 밑에서 바라본 형태로 버텍스가 이렇게 신기하게도 그 방향대로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드 얼라인이라는 거는 얘가 바닥에서 이렇게 약간 제가 띄워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 버텍스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드라는 거는 지금 자, 요 퍼스펙티브나 또는 오소그래픽 뷰에서 G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리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얼라인을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얼라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바닥에 탁 붙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테이블 다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테이블 다리를 만들었는데 테이블 다리가 약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거를 버텍스를 잡아놓고 여기 Z축 절대 좌표에다가 이렇게 0을 입력을 해도 되지만 손쉽게 하려면은 그리드 얼라인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그 바닥에 붙는다. 그게 그리드 얼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서브 디비전 요 서피스에 가서 유즈 덤스를 이제 켰는데, 요거, 잠깐 다시 불러올게요. 다시 이제 불러왔고요. 서브 디비전 서피스 가서 요거를 그, 2단계 형태로 그 면을 많이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릴렉스에 가서 그 선택한 그 버텍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 릴렉스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완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터레이션을 올리게 되면은 좀 세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 릴렉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둥그런 형태의 그 메시 스무스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 텐션을 조절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스케일로 그냥 다 적용하면 다 돼요. 굳이 그 릴렉스 버튼을 눌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이드 셀렉트 언하이드 올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버텍스가 이렇게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그 제가 버텍스들을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숨길 때가 있겠죠. 그때 하이드 셀렉트를 눌러주시면은 버텍스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탑뷰에서 이 버텍스들을 잡고서 마음 놓고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이런 불필요한 버텍스들을 방해되는 것들을 숨겨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언하이드 5를 눌러서 불러드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이드 언셀렉트를 이용해서 그 선택된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가 되는 거죠. 면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요 위쪽 부분만 내가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한 이 면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숨겨놓겠다. 그럴 때는 하이드 언셀렉트를 눌러주시면은 요것만 갖다 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인체 모델링을 하는데 내가 손가락 부분만 내가 좀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손가락 손 부분만 이제 선택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 나머지는 이제 unhide all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뭐 네임 셀렉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택한 그 면을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여기 위쪽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그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에다가 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고요. 또 중간에 또 면을 선택을 하시고 뭐 이름을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또 나머지는 또 이렇게 이름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또 막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불러올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처음 선택한 그 면을 불러드리고 싶다. 또는 333을 불러드리고 싶다. 네, 이거는 이제 매핑 할 때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니저 셀렉션 셋에 들어가면은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울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임 셀렉션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주로 나중에 이제 매핑할 때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다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티리얼 아이디는 예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무딩 그룹이 있는데 네, 요것도 잘 쓰지 않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엘리먼트 단위로 이제 선택을 하고 오토 스무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F4를 이렇게 꺼보면은 부드럽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스무딩 그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폴리곤 레벨에서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그 셀렉트 바이 스무딩 그룹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설정된 값인데 그럼 사용자가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선택을 하고 뭐 2번.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3번.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4번. 아래쪽 부분은 5번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셀렉트 바이 스무딩 그룹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정한 이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럼 2번과 5번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무딩 그룹으로 얘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그 셀렉션, 그 매니저 셀렉션 셋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스무딩 그룹을 이용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4를 이렇게 다시 꺼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자, 다시 눌러서 3번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죠? 네, 3번. 그러면 3번을 나는 이 스무딩 그룹을 끄겠다. 클리어 5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각지게 됩니다. 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 굳이 뭐 사용할, 글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았고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굳이 사용을 하겠다면은 이 오토 스무드를 활용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클리어를 또 가끔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네, 나는 요 부분을 각지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클리어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각이 지게 됩니다. 네, 일단은 오토 스무드로 하시고요. 적은 어떤 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 이 오토 스무드를 가끔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각이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많이 좀 세다, 부드러운 정도가 좀 강하다 그러면은 이 오토 스무드의 수치를 좀 떨어뜨려서 좀 약간 각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도의 범위에 벗어나는 거는 이렇게 그냥 각이 지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마냥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지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인 값은 45도니까 전체를 잡고 오토 스무드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폴리곤 그 버텍스 컬러가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실제 활용도에 비해서 이렇게 쓰지 않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모델링은 잘 안 써요. 이거는 이제 실제 게임 엔진에 올렸을 때 어떻게 컬러가 나오는지를 그 버텍스 컬러에 의해서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제 간단한데요. 일부 버텍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버텍스의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버텍스는 나는 뭐 노랑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연두색으로 처리를 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물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로 가면은 거기에 버텍스 채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컬러 요거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OK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보이게 되는데 일루미네이션이 흰색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표시가 되고요. 실제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 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쉐이드 상태로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쉐이드를 체크하게 되면은 약간 음영 모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그 버텍스 컬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예전에 그 재질 설명할 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이거 설명할 때 그때 요거랑 같이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페인트 디포메이션은요. 마치 그 그림을 그리듯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버텍스가 좀 적은 관계로 자, 매직 스무드를 2번 눌렀습니다. 그래서 버텍스가 상당히 이제 많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내려가서 페인트 디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푸시프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주로 지형이나 뭐 캐릭터의 어떤 근육 같은 거를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릴렉스는 이 올라온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트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리버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푸시풀. 이 푸시풀 밸류 값이 있어야지만 올라오고 내려가게 하겠고요. 스트렝 값은 그 올라오는 정도의 그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고정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럼 여기 이제 커밋이라는 걸 눌러주시면은 이 수치대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착화가 됐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하고 또 commit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떤 그 페인터에 대한 옵션을 또 이렇게 제어를 해서 튀어나오는 정도라든지 뭐 어떤 튀어나오는 어떤 느낌을 이렇게 또 변경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이 정도만 하셔도 에디터블 폴리는 거의 마스터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사항은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셀렉션을 선택하실 때는 단축키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는데 여기 스택에서도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옛날에는
그 화면이 UI가 고정이 됐었을 때는 이 스택에서 많이 이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요, 그 3D 오브젝트 수정하기 그 네 번째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런 그 폴리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그 사용이 되고 어떻게 이제 모델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예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익혀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요, 폴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